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선물 지수가 네. 많이 좀 오르는 걸 보면서 개장 전에 그래서 오늘은 뭐 반등이 나오겠지 맞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종가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다우 지수 1%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1.1, 나스닥도 1.2%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사흘째 이렇게 맞습니다. 내리막을 좀 예, 걷고 있고 더 큰 우려는 뭐 S&P 500 지수가 지금 주요한 마디 지수대라고 할 수 있는 4천선을 그냥 단번에 좀 깨버렸고요. 그렇죠. 또 이 세 개 지수 모두가 다 우리가 계속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했던 51선. 51선. 네, 예. 모두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지를 치고 말았어요. 네, 예. 지지를 치고 말았어요. 예, 그 게임. 예. 제가 이해 못하는 말은 좀. 스타크래프트에서 졌다고 항복하는 게 지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집중도가 떨어졌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쓸데없는 네, 얘기를. 네. 예, 예. 자, 그러면 또 왜 빠진 거야? 대체 왜? 자, 예. 이유를 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연준 인사들의 릴레이 매파 발언 또 두 명이 좀 발언이 있었는데요. 뭐 토마스 바키는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 2% 목표치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야. 네. 우리 뭐 계속 올릴 거야. 그랬죠, 금리를.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실질 정책 금리가 제로 이상으로 올라야 해. 그리고 긴축은 짧은 기간 동안에 방향을 바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얘기했던 저희 실질금리 플러스 얘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인데 지금 이제 연준 통화정책 잣대로 쓰는 근원, 그러니까 코어죠. 근원 PC 물가지수가 이제 지난달에 4.6%니까 네.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도 여전히 물가 대비하면 훨씬 낮죠. 마이너스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수요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지. 이게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맞아.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물가가 떨어지거나 금리 밑으로 내려오든지 그래야 플러스가 되는 그렇지. 거고요. 아니면 금리가 금리를 물가 위로 올리거나. 올라가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맞아요. 하나다. 양당 간에 쇼부를 치겠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매파적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파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또 장중에 3.497%까지 오르면서 예. 또 다시 어제에 이어서 15년의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사고 치겠네요. 이러다가 3.497. 예. 어우, 아이고 침이 튀었어요. 막. 아니 제가 너무 터뜨렸나 봐요. 나 정말 예. 그런 걸 어떻게 떠올려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냥, 우리 시장은 예. 정말 확실히 금리에 조금 휘둘리는 예, 상황이 예. 좀 됐어요. 차트 하나 참고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금리에 휘둘리는 주식 이렇게 제가 준비했는데 어. 간밤에 또 금리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게 이제 마디스 뮬러라고 그 ECB 정책위원이에요. 그래서 9월에 우리도 75bp 금리 인상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요쪽 차트 제가 좀 키워볼게요. 오늘도. 예, 요쪽 차트는 뭐냐면 최근 100일간의 그 주가와 주식과 국채 간의 상관계수입니다. 아시죠? 상관계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1이면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옆에 가로선을 쭉 그어보면 한 0.8 근처까지 가 있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역대로 보면 한 중간쯤이 가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네. 근데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정해 관계인데 정해 관계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주식 가격이 같이 간다는 말은 금리와 주식 가격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맞죠? 반대인 것 같아.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금리가 그렇지, 올라간다는 그렇지, 얘기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금리와 주식 가격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반대 양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플러스 0.5 이상일 때거든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주식과 국채 간의 상관관계가 플러스 0.5 이상인 게 지금 무려 129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 이전에 역대 최고치 보세요. 2007년도에 95일, 2009년도에 93일, 2016년도에 101일. 지금 결국은 금리에 따라서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건 금리를 좌우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금리를 움직이고 있다. 민감도가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네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주식시장. 그래서 금리를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인사들의 릴레이 매파 발음이 오면서 금리가 또 다시 많이 올랐고 예. 지금 주식시장은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고용시장 지표가 좀 나왔는데요. 너무 뜨거웠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도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긴축 우려를 또 높인 건데 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끓고 일어나. 네. 예. 어제 이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좀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는 회사들이 사람을 구인하려고 하는 예. 요 수요가 지금 1124만 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전망치가 약 뭐 1030만 건에서 1040만 건, 1050만 건 요 정도가 시장의 예상치였으니까 뭐야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 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인력이 부족한 맞아요. 거죠. 왜냐하면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자가 570만 명으로 지난번에 집계가 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업자당 일자리를 사실 구할 수 있는 게 두 개에 거의 맞습니다. 근접하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자리가 너무 많고 또 여기서 보니까 퇴사자가 약 418만 명 나왔는데 퇴직 비율이 2.7%로 예. 이게 올 최고치가 2.9였으니까 거의 최고치에 또 계속 근접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 퇴직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인 맞습니다. 거인데 예. 왜 그럼 이게 높을까? 이직이 그만큼 쉬운 거고 또 이직할 때의 평균 연간 임금 성장률을 보니까 이게 6.7%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돈을 올려가면서 계속 이직을 하기 위해서 퇴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게 그러면 결국은 또 긴축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라는 우려를 낳게 맞습니다. 만든 다만 이제 보고서였다. 구인 건수는 이제 필요한 인력 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채용이 채용하고 되느냐는 좀 다르지. 다른 문제다. 지금 네. 이제 월간 그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보면 네. 노동시장 참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그렇지, 있는 그렇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안 해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연봉을 높여서 그러니까 더 나은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름아름으로 그냥 하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참가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인 건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는 볼 수는 없어요. 없지. 예, 다만 이제 구인 건수가 많을 경우에 연봉을 높여갈 수 있는 그 어떤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는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인플레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뭐 S&P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나왔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전월이라던가 예상치보다는 상승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되기는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뭐 이 주택 지표들은 확실히 둔화되는 게 맞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또 일부 평가는 이게 어떤 감속,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이 가격이 둔화되는 것과 하락은 달라. 예, 그렇죠. 여전히 이 18.6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위 5%대의 상승률이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를 표한 또 그런 시각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이제 네. 방금 멘트가 그 S&P 지수를 산출한 기관의 이제 담당 이사가 한 맞아요. 코멘트거든요. 네네. 제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네. 그러니까 그냥 딴 말 말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S&P 방금 요거 말씀드린 케이스실러 지수예요. 지금 꺾인 게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가를 그렇지. 그냥 보여주는 거죠, 단적으로. 옆에 써온 건 제가 읽지도 않을게요. 예.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 지금 우리 집값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 고점에서 지금 저만큼 꺾인 거예요. 그치.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지수를 산출한 기관에서는 집값 상승세 둔화는 뚜렷하지만 이건 그냥 속도가 늦어지는 거지. 집값이 하락하는 거 아니지 않니? 그렇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뭐 금리 올라가는데 뭐 이 정도는 사실은 양호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사실은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어떤 경제라던가 인플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우려를 달고 있는 맞습니다. 좀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어제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지표기는 그렇죠. 한데 네. 이것도 지금 이전 두 달은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90 100이 안 됐죠. 그렇죠. 예. 100 밑으로 해서 100이 좀 기준치니까요. 처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그게 또 103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면서 이 또 소비자들이 뭔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또 찾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저건 있는. 아마 주식 시장이 반등했던 저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던 그 시기가 그렇죠. 베어마켓 랠리가 한창일 때여서 이때였고. 아마 좀 낙관적인 전망을 했을 가능성이 또 있다. 휘발유 근데 가격도 떨어질 때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9월이 되면 아마 또 90 아래로 100 아래로 네. 확 떨어지는 양상은 또 보일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소비자의 마음들은 개인들의 뭐, 마음은 또 그렇지. 오락가락하는 갈대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지표들은 좀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 시장이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50일 이동 평균선도 다 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월가에서는 또 이게 안 좋다 안 좋다 그러죠. 참. 월가의 시각. 이게 소개해드리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소를 예. 뺐네.
예, 월가 시각 이렇게 좀 준비했어요. 아, 좀 쓸쓸하다. 예. 황소가 빠지니까. 아 그렇죠. 아 황소 뺐어요. 그래서 네. 이 미국의 힘으로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이제 성조기를 제가 좀 크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징크스를 만들어 보려고. 오케이. 자 이젠 장기전 각오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봤어요. 네. 그래서 네 곳의 멘트를 따왔는데요. 스테파니 랭이라고 홈리치버그 그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CIO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이 정책 피봇, 그러니까 이제 정책 기조를 늦춘다, 완화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다라는 걸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통화 긴축,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금리 올리는 게 상당 기간 증시를 압박할 거다. 이게 장기전으로 각오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졌고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뭐 고용 지표나 네. 특정 지표 하나 갖고 안도하지 마. 그렇지. 특정 지표 하나 좋다고 야 이제 주식 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길게 보고 이 조정이 길게 갈 테니 느긋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예. 네. 그다음에 이제 로드폰 립시라고 UBS의 그 이사입니다. 이분은 이분도 비슷해요. 연준의 인플레 대응 의지 시장도 이제 인식하고 있어. 몇몇 인플레 완화 신호가 나타난다고 해서 충분치 않아. 똑같은 얘기죠. 아까 윗분이랑요. 여름 랠리 이제 막 내렸어. 이제 포트폴리오 방어적으로 짜야 돼. 헬스케어주, 고배당주 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 하이즈라고 제가 좀 키워볼게요. 잘 안 보여서 계속 앞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에 키워보겠습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CIO인데요.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이제 실종됐어.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선별적으로 좋은 주식을 골라야 돼. 이제 다 사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 좋고 인플레 가격 결정력 좋고 가격 올릴 수 있는 기업 또 여전히 불황에도 수요가 좋은 기업만 골라 사야 돼. 장기적으로 증시 낙관적이지만 향후 한 6개월, 9개월은 조정이 불가피해. 그렇지. 그러니까 당분간 이를 꽉 물어라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레드너 호라이즌이라고요. 여기 이제 CIO입니다. 연준풋은 시장이 하락할 때 항상 연준이 립 서비스를 해줘서 주가를 끌어올려 준 거잖아요. 그건 이제 연준풋이라 그러는데 연준풋 이제 사실상 다 죽었어. 연준이 시장 살려줄 거라는 거 이제 기대하지 마. 이게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엔 나쁜 경제지표 나오면 금리 안 올릴 거야라고 호재였는데 이제는 나쁜 경제지표 그 자체로 악재야. 연준은 그대로일 테니까. 그렇지. 경기 침체 우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질 거야. 위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쁜 경제 지표가 시장에 그냥 바로 강타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젠 경기 둔화가 기업 이익 악화로 직결될 테니 시장 굉장히 안 좋을 거야. 딱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맞아요. 최악의 멘트들만 지금 모아놓은 것처럼.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나쁜 멘트를 좀 선별 골라내서 그나마 좀 중립적인 걸 제가 들고 온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어저께 또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한마디가 좀 나왔는데 뭐 비슷해요. 예. 몇 개월간 이 고통이 뒤따를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을 이제 좀 줄일 때가 맞아요. 됐어.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안 좋은 얘기구나 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멘트를 좀 했더라고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수건을 던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왜 권투하다가 왜 백기 투항.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수건을 던졌다는 것은 나중에 혼란 후 회복될 때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을 떠나지는 마. 약간 뭐 이런 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비중을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되 시장은 계속 바라보면서. 수건 던졌다가 다시 집으면 안 될까요? 그래, 그것도 있어. 다시 재빨리. 들어오면 되길.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다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월가에서도 지금은 조금 그러네요. 부담스럽다. 좀 조심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브리핑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업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원래 세 종목 준비했다가 아침에 또 선배가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멘트를 톡 주시길래 그 종목까지 같이 넣었냐고. 준비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맞아요. 그냥 저한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놀라서. 우리만 알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준비하냐고. 소니. 네, 오늘 네 종목. 제가 좋아하는. 소니. 소니그룹이 미국 증시에는 ADR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가 그 콘솔 게임이 주력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콘솔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좀 강화하겠다. 콘솔은 이제 TV나 PC 같은 연결해서 그쵸, 이렇게 조작해서 하는 게임기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는 모바일 사업부도 신설을 했고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세비스 게임 스튜디오의 인수 소식도 좀 알렸는데요. 뭐 이유는 그 제품 확장이라던가 채널 다각화가 목적인데 실제 게임 시장에서 콘솔 게임을
게임의 그 비중은 약 27%고 모바일이 50%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력, IP 경쟁력이 있고 어떤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소니가 진출을 한다면 아 여기서도 성장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월가의 좀 평가였거든요. 사실 너무 늦었어요 소니는. 예, 뭐 그쵸. 닌텐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사실 그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맞아요. 한국의 게임 업체들은 또 PC 게임의 IP를 모바일 게임으로 바꾸잖아요. 오. 그게 이제 이미 뭐 한 시대를 풍미했죠. 한국 게임 업체들은. 좀 늦은 근데 이제 감이 그나마 있긴 이제 하구나. 소니 같은 경우는 PC 게임이 아니고 이제 콘솔 콘솔로.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닌텐도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전부터 이 모바일로 다 늦게는 만들었는데 했구나. 얘들은 너무 늦게 대응한 건데 그래도 덩치 크니까 맞아. 사실은 방금 움직임이 얘기했던 좀 더딜 강력한 수밖에 브랜드와 없지만 IP 경쟁력으로 맞습니다. 지금 사실 모바일에 100만 개의 게임이 있대요. 맞아요. 그래도 예. 얘는 경쟁력 있어라는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왔다라는 충성 거. 고객들이 있잖아요. 또 저도 플레이스테이션 많이 했는데 저희 집에도 있어요. 예. 남편이 그래서 아, 있어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전 닌텐도 위도 있고 그래요? 게임을 너무 콘솔 게임을 좋아해요. 추억의 콘솔 게임들을. 나 속았잖아. TV에 화질을 좋게 해주는 거래. 그래서 TV에 화질을 좋게 해주는 예. 그게 뭐 이런 게 있었더니 아 그런 거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아.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TV 연락이 만드는 거죠, 그거. 뺀다면서 TV가 뒤에 거 있지? 뜨끈뜨끈해요. 끊었다 뺐다 예. 맨날 그 짓 하고 있어요. 그치. 네. 아니 저 예. 네. 아, 남편 뭐 보실 수도 있으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예, 갑자기 또.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며칠 전부터 광고 지원 서비스 요금이 이제 월 7에서 9달러 정도로 책정이 예, 될 예. 거야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부인을 했어요. 네, 이게 블룸버그 맞습니다. 보도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이제 서비스를 위한 초기 단계로 아직 가격 결정 내리지 않았어라고 좀 부인을 했는데 뭐 요 자체보다는 관련해서 이제 또 모건 스탠리가 어제 광고 지원 서비스 이제 출시는 결국 장기적 수익 성장에 도움이 돼. 뭐 금액 예, 예. 상관없이 해서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특징주로 좀 아침 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우연히 그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스냅이 20% 직원 감원하잖아요. 맞아요, 전체 맞아요. 5분의 1을 자르잖아요. 거기서 광고를 제일 잘 아는 그 광고 전문가 2명, 이런데요? 총괄책 2명을 넷플릭스가 그 스카우트했어요. 조금 전에. 오. 그래서 시간 외에서 넷플릭스가 주가가 낙폭을 줄였어요. 그것 그랬구나. 때문에. 원래는 얘가 한 1.8% 하라고. 예, 그래서 나가고 했는데. 이제 넷플릭스 그 CEO가 멘트한 거 보니까 얘네들이 스냅에서 너무 광고를 잘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광고형 요금제 이 사람들을 핵심적인 인력으로 쓸 거야.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그러면 그쪽 스냅에서도 이렇게 잘린 사람들이 아니라 잘린 사람이죠. 그런 스냅에서 20% 감원한다 그러니까 아 우리 잘릴 것 같아 하고 불안하니까 사실 아니 그 잘린 건 아직 아니고요. 그냥 구조조정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엊그제 발표한 거죠. 하니까 예. 우리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넷플릭스 가자 불안불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잘리면 어떻게 넷플릭스는 광고를 이제 열심히 붙이겠다는데 넷플릭스가 훨씬 좋지 뭐. 잘됐구나. 넷플릭스가 냉큼 2사람을 핵심 인재를 잡아챘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기대가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입니다. 언제 또 그런 뉴스를 또 체크를 하셔. 계속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옵니다. 예, 예. 네. 자, 그다음 선배가 이제 저한테 야, 휴대폰 많이 시간에서 빠지네 해서 이제 준비한. 아, 제가 이거 네.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네, 정말 그걸 네. 강압으로 받아들이셨군요. 네, 저는 약간 그러네요. 예, 예. 송구합니다. 그럼 아침 제가 바쁜 반성 시간대 또 준비한. 앞으로 제가 이제 입 닫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네. 사실은 이 휴대폰카드가 시가총액이나 이게 크지가 않아서 예, 그렇죠. 무시는 했었는데 볼 필요는 좀 상징성이 있었어요. 있어요. 상징성이. 네, 상징성이 있어요. 얘네가 PC 왜냐면 시장이니까. PC나 이런 프린터기를 만드는 회사고 이게 반도체와도 또 영향이 우리 있고 삼성전자에 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도- 삼전 어떻게? 이것도 뭐요? 삼전 좀 오릅시다 이제 좀. 진짜. 그래서 막 삼전도의 진짜 굴욕이야 진짜. 지금 5만 전자가 됐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이제 진짜. 팔아야 되나 막 이런 거. 그냥 버티시죠. 예, 예. 삼전은 우리에게 또 예, 저는 마지막까지 존버입니다. 함께괄. 삼전 비트코인보다 더 존버할 거예요. 삼전. 그럼 삼전은 예. 무조건 존버죠. 예. 저도예요. 자, 이 휴대패거드가 매출은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근데 사실 조정 EPS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일단 매출이 왜 이렇게 감소를 했나 봤더니 상업용 PC는 오히려 판매가 7% 증가했는데 그렇죠. 우리 그냥 일반 소비자용 예. 이게 20%나 판매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PC 수요가 급감한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자체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불안하게 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매출이 줄고 이러면 이게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3분기 얘네 회계 연도로는 이게 4분기가 되는데 조정 EPS 예상치를 0.84달러 이게 그러니까 밴드로 제시를 했는데 약 중간값이 그렇죠. 0.84달러가 되는데요. 시장의 전망치가 1.05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시장에서도 눈높이를 낮췄을 텐데 그보다 더 못할 거야가 예. 좀 돼버리면서
고충격으로 이제 시간에 걸려서 6% 넘게 급락을 하더라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실적 전망 아까 코멘트한 거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개인은 어차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지갑을 닫는 거고 그렇지. 그나마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 또 화상회의 이런 게 많아서 PC를 많이 교체했대요. 팬데믹 때는. 근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들도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교체하지 말고 그냥 버텨. 쓸 수 있는 데까지 써. 그렇지. 뭐 그거 뭐 좀 보복되면 어때? 뭐 이러니까 이제 그나마 살려준 기업 수요조차도 이제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감들이 실적 전망에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카드가 많이 네. 안 좋았고 저희는 그래도 좀 새 건데. 이거는 한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유튜브 시작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렌트 아닌가요 이건? 예. 아 그렇겠다. 아 예. 네네.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네요. 쓸데없는 소리. 자, 예. 렌트 업체에서는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베스트바이 BBY입니다. 이 기업은 전자 소매 업체로 우리나라에 이제 하이마트 같은 예, 그런 기업인데요. 양판점. 예. 네. 근데 사실 매출이나 조정 EPS 괜찮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좋았는데 다만 얘네가 지난 7월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미 눈높이가 낮춰진 거를 뭐 맞춘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얘들이 그 연간 가이던스를 이미 7월에 낮췄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큰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얘네가 가전을 판매하는데 지금 소비 위축이 가전과 의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얘네도 이 인플레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게 보여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액은 가이던스로 웃돌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네가 전년 대비로는 한 13% 정도 감소한 이게 수치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가전제품 교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베스트바이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뭐 자사주 매입도 일시 중지시켜 버리고 뭐 이제 재고 관리도 들어간다 이렇게는 했는데 얘네가 이제는 그나마 이제 수익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구조조정도 하고 이러면서 비용 통제를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또 우리 휴대패커드 얘기하면서도 그렇죠. 네, 예, 반도체 그래서 얘기 잠깐 좀 반도체 얘기 삼성전자가 걱정돼서 제가 여기 약간 그 방송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 스키다시로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예. 네. 격가지 반찬들. 네, 예. 네. 반도체주 25%더 떨어진다. 시티그룹 보고서가 나와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네. 지금 여기 그래프 차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네. 지금 1월부터 많이 떨어져 있죠. 1월에 4,000이 넘었던데 지금 이제 2,000 한 700 뭐 800 정도인가요? 한 중간 정도 와 있어요. 2,500에서 3,000 중간 정도. 시티그룹이 지금 반도체 업종이 10년 만에 최악의 하강기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아까 휴대패커드도 얘기했지만 PC 수요가 너무 부진하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이제 부진할 거야. 그리고 자동차랑 산업용 반도체 이제 주문했던 거 다 취소 들어올 거야. 네, 네. 예. 이렇게 되면서 경기 침체 플러스 재고 증가 맞물려서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억눌릴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 25%더 빠진다. 그래서 이제 시장 내에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주는 거죠. 멀티플 때문에 한 15% 빠지는 거고요. EPS가 낮아지면서 한 10% 빠질 거야. 합쳐서 25%더 빠질 거야.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도 SK하이닉스에도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멘트긴 한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더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좀 반도체주의 혹한기가 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서 걱정이 큽니다.